네, 그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사주는 70%만 맞고 30%는 가변성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30% 가변성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네. 요즘에 우리 도원 가족이 이 사주 공부하는 분이 꽤 많더라고요. 명리학에 관심이 있는 분이 굉장히 많고, 또 앞으로 기초적인 이렇게 책도 보고 기초적인 지식을 갖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이 명리학 관심이 있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리학에 관련된 강의를 하면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관심을 갖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또 명리학에 대해서 질문이 왔기 때문에 제가 이걸 분별력 있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주 팔자가 태고 이래로 이제 몇천 년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러니까 사주 오행이 만들어진 지가 몇천 년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진화 발전하면서 이 사주에 나름대로 큰 깨달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사주 명리학에 큰 깨달음을 얻은 분들이 책도 많이 냈고, 또 뭐 일본, 중국, 우리나라 할 거 없이 나름대로 일각을 이루었다는 분들이 이렇게 책을 내서 우리한테 많이 전수를 해줬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명리정종이나 연애자평이나 뭐 적천수라든가 이런 등등의 책을 써내 가지고 후인들한테 많이 전해 주었고, 또 그 책을 토대로 또 많은 학자들이 또 자기 나름대로 아르마리를 통해서 자기 깨달음 또 자기 지식을 통해서 이렇게 책을 많이 편찬해서 지금도 명리학에 관련된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역학 코너에 가면 명리학 책 또 풍수지리 책 이런 운명에 관련된 책들이 아주 즐비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책을 갖다 10권이든 100권이든 다 사보셔도 괜찮습니다. 또 요즘에는 유튜브 강의도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고 또 강의를 들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기초 지식을 닦는 데는 서점에 가서 좋은 책도 사보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도 듣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기초적인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공부하던 시절에는 오직 책 그리고 오직 스승의 가르침만 있어야 가능했어요. 그리고 책도 많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옛날 고서들 있죠? 옛날 고서들만 좀 나와 있었지 지금처럼 이렇게 명리학 서적이 많이 나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인터넷 문화도 발달되어 있고 책도 많이 즐비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명리학에 대해서 기초 지식을 갖출 수 있고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프로 지식까지도 갖출 수 있다. 이런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제가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그 많은 책이나 많은 유튜브 방송이나 그 많은 책들이 이 사주 명리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며 얼마만큼 정확하며 또 얼마만큼 가변성이 있는지를 설명해 놓은 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맹신주의로 빠질 수도 있고 또 맹신주의로 빠지다가 실망을 하면 무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주가 안 맞는다고 내팽개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주를 맹신주의로 가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사주를 잘 참고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다양각색으로 우리는 공부하면서 받아들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강의 중에 70%는 이 사주 명리가 맞고 30%는 가변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실제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물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겁니다. 70%는 운칠기삼으로
하늘이 주신 사주팔자 8글자, 여러분 8글자 아시죠? 자, 사주팔자는 기둥이 4개란 뜻이고 연월일시 기둥이 4개란 뜻이고 이 4가지 기둥이 사주고 이것이 8글자로 이루어졌다 해서 팔자입니다. 그래서 사주팔자입니다. 근데 이 사주팔자는 실제 4기둥처럼 이 4기둥처럼 연월일시 이 4기둥처럼 40%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40%는 정확하게 우리 운명에 적용이 됩니다. 근데 왜 70%를 하느냐? 이 사주 플러스 대운이라는 게 있어요. 대운. 우리는 사주 8글자를 써놓은 다음에 대운을 씁니다. 대박의 대운이 아니고 사주에 대운이 있어요. 그러면 사주 대운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셔서 알지만 월 중심으로 운이 뻗어나가는 걸 뜻합니다. 월 중심으로 월부터 이제 흘러가는 게 바로 대운이에요. 그러면 왜 월부터 흘러가는 게 대운이냐? 우리가 1월 달에 태어났으면 순행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1월 달에 태어났으면 이제 대운이 여군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순행으로 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순행으로 간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에 병인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로 계절은 흘러가게 되어 있거든. 보세요. 1월 다음에 2월,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계절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1월에 났다면 대운은 바로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개유, 갑술월에 이렇게 흘러가는 게 당연한 이치고 이제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이 양간 연도, 갑자년, 양간 연도가 남자인 경우 순행으로 흘러가고 양간 연도가 여자인 경우 여군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음양이 바뀌었기 때문에 역행으로 간다 해서 역행으로 운을 보는 것이고 양간인 경우 이제 남자는 순행으로 보는 것이고 또 음간인 경우에는 음간년도 제 말은요 갑자년, 을축년이 있잖아요. 하나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갑자년이 남자인 경우에는 순행으로 가고 갑자년이 여자인 경우는 역행으로 간다. 또 을축년이 남자인 경우에 역행으로 가고 여자인 경우 순행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월 중심으로 계절이 바뀌어서 흘러가고 월 중심으로 계절이 역행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남자 여자 이 순행과 역행이 있고 또 이 남자 여자에 따라서 이 대운의 흐름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 대운을 잘 타야만이 사주도 좋아야 되지만 대운을 잘 타야 그 사람이 시운을 만나서 능력 발휘를 하게 되고 시운을 만나서 큰 뜻을 이루게 됩니다. 늘 제가 드린 말씀이지만 사주 8글자는 자동차와 같고 우리가 대운이라는 건 도로와 같다. 자동차만 좋다고 차가 잘 달릴 수 없지 않습니까? 대운이 받쳐줄 때 이 차가 잘 달릴 수가 있죠. 즉 도로가 좋아야 잘 달린다. 응? 다시 말씀드리면 사주 8글자는 자동차와 같고 이 대운은 도로와 같은데 이 차도 좋아야 되지만 도로가 좋을 때 이 자동차는 잘 달리는 것처럼 사주 8글자도 좋아야 되고 대운도 잘 타야 된다. 제가 가까운 저를 도와주고 있는 우리 실장님도 있는데 가까운 저를 도와주는 실장님이 사주를 풀어봤더니 사주가 대단히 좋은데 여자라서 대운이 안 좋았어요. 대운이. 만약에 대운만 좋았더라면 아마도 큰 사장이 됐거나 회장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주예요. 근데 아쉽게도 이 사주는 오행을 갖추고 참 좋은데 이 대운을 잘못한 거야. 그래 이분이 성만 바뀌었으면 보세요. 이
한번 멋지게 살았을 텐데 이 성이 하필 여자로 태어나는 바람에 이렇게 참 안타깝게 사는 모습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보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사주만큼 대운이 안 따라주어서 지금 힘을 발휘를 못했다 이 소리예요. 그러나 사주 8글자가 왜 중요하냐? 사주 8글자가 좋으니까 마음씀이 달라요. 포용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분별하는 것도 다르고 내가 한마디만 해도 10가지를 느낀다라는 겁니다. 10가지를 알아서 행할 수도 있고 10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근데 만약에 대운도 별론데 사주마저 별로다. 그러면 제가 하나부터 100가지를 가르쳐도 그 100가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100가지를 가르쳐도 10가지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근데 사주가 좋다 보니까 대운은 나빴지만 사주가 좋다 보니까 문일지식으로 하나만 가르쳐도 10가지를 알아서 깨우치고 알아서 받아들이고 알아서 행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이 사주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건 사주 이 본질의 8글자 내기둥, 내기둥의 8글자 사주 팔자는 우리 본질의 운명이며 40% 에너지 작용을 한다. 근데 이 8글자도 매우 중요하다. 왜? 본질의 기운이기 때문에. 핵심의 기운이기 때문에. 예. 대운만 좋다고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도로만 좋고 차가 별로 안 좋아. 도로가 아무리 고속도로라도 이 차는 잘 달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한 20년 된 트럭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났어요. 덜덜덜덜 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처럼 제 말은 도로가 설령 좋다 해도 차가 안 좋으면 힘을 못 쓰는 것처럼 사주도 좋아야 되고 대운도 좋아야 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사주 8글자, 사주 팔자가 바로 40% 본질 에너지, 핵심 에너지, 근본 에너지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근데 이 비중이 불변 에너지이며 바로 40% 작용을 한다. 그리고 대운의 흐름이 30% 작용해서 우리는 운명을 70%라고 하는 겁니다. 본질의 사주가 핵심 에너지, 본질 에너지이며 40% 작용을 하고 대운 흐름이 30% 작용을 해서 70%가 우리 타고난 운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70%를 딱 보면 이 사람의 운명의 흐름이 윤곽이 드러나는 거지요. 이 사람의 삶의 가치관도 드러나고 성격도 드러나고 마인드도 드러나고 기초적인 환경도 드러나고 그래서 이 사주를 대운과 함께 점검해 보면 70% 그 사람의 운명을 알 수 있고 70%는 그 흐름대로 간다. 그런데 제가 30% 가변성이 있고 우리 사주를 70%만 믿으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 70%는 운명대로 살아요. 70%는 운명대로 마음도 쓰고 70%는 운명대로 산다. 근데 30%는 운명보다 더 잘 사는 분도 있고 운명보다 떨어지게 못 사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주 공부해보면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행을 잘 갖추고 괜찮은 것 같은데 사는 모습이 별로이고 오행은 그렇게 별로 못 갖추고 별로인 것 같은데도 의외로 잘 사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가변성이 있다. 그러면 사주가 신빙성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국민의 대다수 70%는 사주대로 살고 있고 사주 윤곽대로 맞아떨어지고 있고 사주 운명대로 우리는 살고 있다.
근데 왜 30%또 차이가 나느냐? 우리는 조상 에너지, 종성 인자 에너지가 있어요. C종자. 조상 에너지, 부모 에너지, 이 종성 인자가 다 달라요. 그리고 성씨도 다르죠. 이름도 달라요. 생년월일은 똑같은데, 그리고 키우는 방법도 달라. 환경도 달라. 공부 방법도 달라. 부모 마인드도 달라.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요소 때문에, 근본 또 종성인자 차이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조건 때문에 바로 30%가 달라집니다. 이 증거를 댈 수 있는 건 이재용이 사주를 풀어봤는데 제가 사주가 좋게 나오기는 했지만 아주 특별하게 나온 거 아닙니다. 그 사람 종성인자가, 환경인자가 재벌 집안에서 태어났고 재벌 가정에서 태어났고 이 재벌의 종성인자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재벌로서 회장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람 사주팔자가 무슨 뭐 특별하거나 뭐 특별하게 윤곽이 드러나 있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풀어봤더니 물론 좋기는 해요. 그러나 특별한 거 아니다. 또 현재 문재인 대통령 사주도 풀어봤는데 역시 좋은 사주인 건 사실이지만 특별한 거 아니다. 특별한 사주를 제가 말씀드리면 박정희 대통령이 특별한 사주였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특별한 사주였고 김영삼 대통령이 특별한 사주였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뭐 이명박 대통령 다 사주들이 그만 할 뿐이지 이 사주는 정말 제왕의 사주라고 써있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 좋은 사주 우리나라에 널려 있어요. 제가 상담자 중에서도 그만큼 좋은 사람 수없이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대통령도 안 됐고, 이재용이 이재용이처럼 저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병철처럼 사는 것도 아니고, 저 정주영 씨 사주도 제가 다 풀어봤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주라 해서 정주영 회장이 되거나 이병철 회장이 되거나 이재용이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그러면 그 중에 박정희 대통령하고 김영삼 대통령은 왜 특별하다 했느냐? 박정희 대통령 사주는 인신사회를 다 깔고 앉아 있어요. 혁명가의 사주예요. 사주에 딱 나와 있습니다. 인신사회를 딱 깔고 앉아 있어가지고 혁명가의 사주로서 역시 극과 극을 달리게 돼 있어요. 극과 극이란 말은 제왕이 되든지 아니면 깡패 두목이 되든지, 극과 극을 달릴 수 있는 제왕의 사주예요.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사주는 진술충미를, 사고지를 깔고 앉아 있어서 역시 제왕이 되든지 아니면 저 시골에 가서 농사꾼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은 정말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했고 또 조상의 그 뿌리, 그 산소라든가 그 종성인자 있죠? 이 종성인자가 좋았던 겁니다. 지금 풍수 강의까지 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더 확대를 못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김영삼 대통령이나 재벌 회장들이나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런 역대 대통령 또 역대 재벌들 조상까지도 제가 다 가서 점검을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주는 특별하지 않더라도 조상의 산소 자리가 명당 자리에 있었고 조상의 에너지를 받고 있었고 또 종성인자가 큰 기운을 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성인자, 환경인자, 교육인자 이런 여러 가지가
플러스가 돼서 사주를 초월하게 사는 분도 있고 사주보다 못하게 사는 분도 있다. 그래서 사주는 30%가 가변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똑같은 사주가 700~800명이 됩니다. 똑같은 사주가. 그러니까 그 2시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예를 들어 자축인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날 똑같은 시인데 2시간 안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 2시간 안에는 같은 시로 보잖아. 아니요, 10분 차이 나도 같은 시로 보지 않습니까? 이 2시간 안에 태어난 사람 우리 인구를 조사해 보면 700~800명이 됩니다. 그럼 중국인은 얼마나 많겠어요? 다르게 살잖아요. 바로 그게 바로 조상의 그 산소든 또 종성인자든 환경인자든 또 교육, 어떤 이념, 이름 등등의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거기서 또 나누어지고 갈라집니다. 그래서 정말 사주가 좋은데도 부모 교육이 부족해서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사주가 좋은데도 이렇게 그 산소를 너무 이렇게 잘못 다루어 가지고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부모 마인드가 부족해서 지도를 잘못해 가지고 아이의 질량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등등의 여러 가지 이런 차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건 바로 이런 환경 조건 때문에 30%는 가변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주팔자 대운 플러스 운명을 70%는 우리는 믿고 받아들여야 되며 참고해야 된다. 그러나 30%는 가변성이 있으므로 우리가 운명을 참고해서 내 질량을 높여나가고 내가 바르게 공부해서 인생을 개척하고 바른 이념을 세워서 내 운명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꿔가는 노력을 해야지, 긍정적으로 성장시키는 노력을 해야지 이 사주팔자에 매달려 가지고 거기에 집착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아시겠죠?